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탄소 중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업, 일반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하며, 기후변화라는 것이 선진국과 또 제조업 중심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 책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협회에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실물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 또 산업계,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을 했고,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약속 꼭 지켜서 깨끗한 지구 물려주세요. 탄소중립위원회 약속 꼭 지켜주세요. 환경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난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 내 8개 분과와 전문위원회에서는 약 2개월간 54회 회의를 거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세부 전문 분야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위원회는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은 석탄 발전 유무, 신기술 포함 여부, 생활 양식 전환 등을 고려하였으며, 기술 작업반 시나리오에서 일환을 추가한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안 발표 이후 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 산업, 농민,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20회의 간담회와 94개 단체의 의견서를 접수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석탄 발전과 철강 시멘트 등 기존 산업의 목소리와 수소, CCUS 등 신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500여 명의 참여 시민들로 탄소 중립 시민회의를 구성 약 2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 후 6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 과정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50년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는 여기 계신 정부, 민간위원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5개월간의 짧은 시간으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제한된 시간 제약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논의의 심도만큼은 충분히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의찬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A, B 두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50 순 배출량은 시나리오 A, B안 모두 제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환, 수송 등에서 배출량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는 30년 후 우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보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기 및 열 생산 부문입니다. 2050 전원 믹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A안은 석탄을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이고, B안은 일부 LNG 발전은 남아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체계를 활용한 탄소 중립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망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의 배출량은 A, B안 모두 5,100만 톤으로 80%를 감축하게 됩니다. 철강은 100% 수소환원 제초를 도입하여 배출량의 95%를 줄이고, 시멘트는 유연탄 폐합성 수주로 대체하여 53%의 온실가스를 줄입니다. 정유업종 역시 원료 및 연료 전환으로 73%를 감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 등 핵심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탄소 중립으로 업종 전환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 등 고용 안정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수송 분야의 배출량입니다. 기준 배출량 9,800만 톤에서 A안은 280만 톤으로 감축이 되며 B안은 920만 톤으로 감축됩니다. A안과 B안의 차이는 차량의 전기 수소화 정도가 되겠습니다. A안은 97%를, B안은 85%를 전기 수소화합니다. B안의 잔여 내연기관 차량은 이휴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친환경차의 사용 편의를 개선해야 하고 신기술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이동량 감축이 역시 필요합니다. 건물 분야입니다. 배출량은 5,2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88%가 줄어듭니다. 감축수단으로는 건물과 가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 중립 건물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건축물 단위의 관리에서 지역 단위로 관리 범위를 넓혀야 가장 효율적인 감축수단의 발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농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축수단으로는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연료를 전기로 대체하고 메탄을 적게 배출하는 가축관리 및 영농법 개선을 추진합니다. 육류 소비 감소 등 식생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통 단계에서의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분야입니다. 배출량은 440만 톤으로 약 74%를 감축합니다.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하게 됩니다. 화석연료를 대신할 주요한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 분야입니다. 수소는 그 생산 방식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A안은 CO2 배출이 전혀 없는 수전의 방식의 그린 수소로 수소를 생산합니다. B안은 국내 생산의 일부 수출 수소 및 부생수소가 포함됨에 따라서 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소의 경우 국내 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등의 지원과 산업 생태계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흡수원 분야입니다. 산림순환 경영과 숲 가꾸기 강화 및 생태복원 등으로 산림 흡수를 강화하고 해양, 하천 등의 복원으로 신규 흡수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순 배출량을 제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축 방안이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이 되겠습니다. 감축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내외 해양 지층을 활용해서 최대 6천만 톤을 저장하고 광물 탄산화 등으로 최대 2,600만 톤을 처리하며 직접 공개 포집 방식으로 740만 톤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CCS의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및 저장을 위한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50년 우리의 미래상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기반과 함께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정의로운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함께 기업의 ESG 정보 공개 확대, 녹색 투자 활성화 등도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평생 환경 교육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잘 반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은 힘들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니고 힘들어도 멀어도 더 늦기 전에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으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DC 상향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입니다. 지구촌의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탄소 중립 선언과 함께 중간 목표인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발표하였고요. 대통령께서는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NDC 상향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은 NDC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최소 35% 이상을 감축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40% 감축안을 마련하였고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NDC 상향안입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우리나라의 배출 정점 연도인 201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동목표는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그리고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감축 수단을 최대한 발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외 감축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늦은 배출 정점 연도 그리고 높은 제조업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 NDC 총괄표입니다. 40% 감축 목표는 기존 목표인 26.3%에 비해서 50% 넘게 상향한 수치고 전 부분에서 고르게 감축률을 높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전환 부분입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대비 절반 가까이 낮추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환 부분에서 약 44.4%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산업 부분은 주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연료의 전환, 원료의 전환, 그리고 폐자원 원료 활용 등을 통해서 2018년 대비 14.5% 감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부분은 제로 에너지 건축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고효율 기기의 보급 등 또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의 확대 등을 통해서 32.8% 감축할 계획입니다. 수송 부문의 경우에는 교통 수요 관리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을 45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보급 등을 통해서 37.8% 줄이겠습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 감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탄소 농업의 확산과 가축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특히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메탄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부분은 배출 비중은 작습니다만 감축률은 46.8%로 가장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전 부분에서의 폐기물의 감량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확대하고 또 음식물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해서 연료화한다든지 또는 수소화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의 수소와 부생수소의 확보를 통해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760만 톤 이내로 억제하고 산림보건 또 습지와 바다숲 조성을 통해서 온실가스 흡수원은 2,670만 톤 정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R&D 제도 지원을 통해서 약 1,000만 톤의 탄소 포집 이용 저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NDC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등 부문별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법정 계획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녹색금융 지원 등 확대를 통해서 각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강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NDC 상향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이후에 연내에 유엔에 제출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